안녕하세요, 제이스입니다.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, 그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이 집을 구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방을 렌트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뭐 아파트라든지 콘도 이런 곳을 이제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요.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들어가요. 홈스테이를 들어가서 보통 짧게는 한 달 또는 뭐 길게는 두 달까지 정도 살다가 이제 눈이 띄어요.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보통 홈스테이가 600에서 뭐 많게는 750불 정도 하는데,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면 또 에이전시한테 주는 커미션이 있어요, 매달. 그게 아마 한 50불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커미션 주지, 뭐 홈스테이는 600, 보통 650불 정도 낸다고 치면은 아침, 점심, 저녁 제공은 되지만 뭐 맨날 주는 것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, 그죠? 좀 지겹기도 하고, 내가 먹고 싶은 밥이 있고 뭐 내가 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.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한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와서 한 달, 두 달 정도 사시다가 그런 걸 깨닫게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처음에 첫 달 홈스테이 살고,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렌트를 해요. 이제 좀 뭐 한두 달 살아보니까 좀 눈이 띄거든요. 뭐 여기 물가가 어느 정도 되고 방값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좀 눈에 띄니까 뭐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룸 렌트를 해요. 그래서 그렇게 룸 렌트를 해서 쭉 끝까지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마치는 분들이 있고, 또 하나는 그렇게 참고로 룸 렌트는 한 400에서 500불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고, 근데 이제 룸 렌트는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이제 아침 점심 다 해 먹어야 되고, 뭐 장을 보고 와서 뭐 그런 이제 부가적인 돈이 들어가죠.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어쨌든 룸 렌트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이제 거기에서 더 발전된 거는 룸 렌트를 하다가 이제 이것도 좀 이거보다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해가지고 아예 그 아파트먼트나 콘도 오피스하고 계약을 해요. 계약을 하면 보통 아파트는 이제 한 12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보통 그게 룸 두 개에 거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조금 눈이 띄었으면은 이제 아파트를 아예 계약을 해버려요. 뭐 6개월 단위라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방 하나를 다른 학생한테 주는 거죠, 본인이. 그래서 뭐 500불에 방 하나 주고, 또 다른 건 또 500불에 또 다른 방 하나 주고, 그래서 본인은 정작 거실에 살고, 그렇게 하면 벌써 1000불 들어오죠? 그래서 나는 200불만 내면 돼요. 그러니까 1200불에 벌써 돈이 많이 세이브 되는 것 같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아예 아파트나 콘도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자기는 또 렌트를 주고.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좀 단점은 있죠. 이제 아파트하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피스하고 간에 그런 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,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작업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, 물론 저도 그랬고, 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의 계약들을 해요. 처음에 에이전시 통해서 홈스테이를 살고, 그 홈스테이가 좀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방 렌트를 하고, 그래 방 렌트를 하다가 조금 더 발전된 거는 이제 아파트를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룸을 이제 렌트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세이빙을 해요.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룸 렌트가 가장 좋아요.
다시 말하면은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. 첫 번째 홈스테이, 두 번째 룸렌트, 세 번째 아예 아파트하고 계약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, 홈스테이는 가격이 뭐 600에서 750불 뭐 이렇게 천차만별이고요. 근데 장점은 내가 밥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장 안 봐도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,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맨날 못 먹고 좀 뭐랄까 행동에 제약이 있고, 아무래도 이제 그 홈스테이 맘 뭐 그런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, 이제 두 번째는 룸렌트는 이제 가격은 조금 싼데 보통 500불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500불인데 이제 내가 장 봐야 되고 뭐 내 돈 이제 사적으로 들어간 게 많죠. 뭐 그런 장단점들이 있고, 이제 아파트는 내가 계약해서 하면 돈은 세이빙은 되는데 그만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룸렌트를 추천드립니다. 왜 룸렌트를 추천을 드리냐 하면은 행동이 자유롭고, 그 다음에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.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봐서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더라도 가격을 좀 싸게 뭐 400불 뭐까지도 이렇게 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언제든 내가 뭐 장 봐서 밥 해 먹으면 되니까 뭐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. 또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. 여러 가지 뭐 그냥 저는 그냥 그 오너하고만 딜하면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룸렌트를 가장 추천드려요. 물론 이제 뭐 홈스테이를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,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아파트를 계약해가지고 들어가나 뭐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, 룸렌트가 아무래도 가장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적고, 내 공부하면서 내 할 일 하면서 딱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룸렌트를 추천을 드려요. 그 다음에 이제 룸렌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, 렌트페스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. 렌트페스터.ca에 들어가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뭐 집이라든지 원하는 형태의 방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. 가격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렌트페스터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키지지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 키지지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룸 렌트가 목록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거기서 가격 비교해보고 직접 전화해보고 다니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캘거리에 한인 사이트가 있어요. 한인 사이트라고 cndream.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, 거기에서도 룸 렌트 광고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거기를 확인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룸 렌트를 구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. 나는 이제 캐나다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오거나 이렇게 캐나다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무조건 나는 백인 가족을 만나서 경험을 하고 싶다. 백인 가족을 만나서 지내고 싶다. 그래야지 뭐 내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뭐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 외에는 이제 뭐 한국인 가족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여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필리핀 가족이라든지 뭐 또는 다른 기타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 다른 오신 분들의 집을 좀 선호하지를 않으시는데, 이것도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렇게 따지시지 않으셔도 돼요. 영어는 어차피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어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. 뭐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
뭐 홈스테이를 갔다 이거예요. 홈스테이를 갔는데 캐네디언 가족이고 굉장히 친절하고 영어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고 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. 딱 거기까지예요. 영어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진짜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 제한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룸렌트를 할 때는 굳이 인종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일을 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들어간 룸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잘 맞고 내가 사는데 있어서 그 가족들이 친절하고 하면 됐지 뭐 굳이 이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안 돼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. 영어라는 거는 굳이 뭐 그렇게 막 집에서 꼭 캐네디언이고 꼭 백인이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잘 자기한테 맞아야 이제 영어가 향상이 되고 늘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집 지내는 건 그냥 편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친절하고 뭐 그런 자기한테 맞는 여러 가지가 자기한테 맞는 환경 조건만 맞으면 되지 굳이 뭐 꼭 백인 가족이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룸렌트를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룸렌트를 구하실 때 그 많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집이 있으면 집을 구하고 싶으면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. 전화 많이 해보고 연락처 보고 전화 많이 해보고 또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해서 많이 가보세요. 그러면은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. 사실 딱 처음 만나보면 알잖아요. 이 사람 괜찮구나, 이 가족도 괜찮겠구나, 가격도 괜찮다, 여러 가지 뭐 밥도 제공해주고 좋다 해서 들어가면 좋죠.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보셔야 돼요. 이제 보통 이제 캘거리에서 룸렌트를 제공하면은 한국인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쌀 같은 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뭐 그 다음에 그 밖에 식기 도구 같은 거 주방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. 뭐 세탁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물론 뭐 샤워 같은 거 다 돼 있고요.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도 돈은 뭐 보통 한 450불, 500불 이렇게밖에 안 하고요. 그래서 룸렌트를 추천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룸렌트를 할 때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은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룸 렌트를 하진 않는데 저도 오랜 기간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이 계세요. 그래가지고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룸 렌트를 하실 때 만약에 방만 렌트한다 하면은 가격은 400불에서 500불 사이를 잡으세요. 그거보다 절대 더 주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뭐 400불 밑으로 들어가는 집도 제가 볼 땐 추천하지 않아요. 400불 밑으로 들어가는 집은 가격은 싸지만 뭐 350불, 뭐 300불 가격은 싸지만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보통 400불에서 500불 사이의 집을 알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 무조건 쌀 제공되고 식기도구 잘 제공되고 화장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샤워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세탁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기타 뭐 주방 세제 그리고 뭐 각종 조미료 같은 거 무료로 제공되는 거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세요. 보통 이제 한인들이 하는 데는 한인들이 이제 룸렌트를 제공하는 집들은 보통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고요. 그 다음에 가격 얘기했고 조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디파짓. 이제 이것도 집마다 다른데 디파짓을 거는 집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500불을 받아요. 500불을 받는데 500불 디파짓을 요구하는 집이 있어요. 뭐 시큐리티 디파짓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뭐 그 집이나 방에 뭐 나중에 나가실 때 데미지가 생기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디파짓을 다 까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받는 거를 제가 뭐라고는 하진 않아요. 근데 꽤 문제가 많이 있어요. 그렇게 그렇게 디파짓을 주고 또 룸렌트를 주고 이제 내가 잘 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디파짓을 이제 못 받고 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제대로 그 디파짓을 다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막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디파짓을 안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아예 디파짓을 안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룸렌트를 구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.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마인드는 어떠냐면은 어차피 제가 룸렌트를 제공해주고 어차피 이제 본인이 혼자 살 건데 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집에 입히겠어요. 제 입장에선 그래요. 그렇게 뭐 학생들이 와서 지내고 하는데 뭐 데미지 입힌다고 해봐야 뭐 벽에 만약에 구멍이 뚫렸다 이거예요. 그거 제가 고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.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미지 부분에서는 제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디파짓을 걸지를 않아요. 그래서 그냥 바로 렌트비만 받죠. 저 같은 분들이 또 꽤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집을 렌트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은 돈 절약도 되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봤고요. 제가 지금 사실 일을 마치고 이렇게 바로 와가지고 유튜브를 비디오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렌트 시의 뭐 그런 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막 잊어먹고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만약에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그런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. 언제든 답글 달아주세요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